제 일주일 만에 돌아온 철학 산책입니다. 철학 산책. 더워 죽겠네. 아, 고자편입니다. 고자. 맹자하면 여러분이 성선설이라고 떠오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 성선설이 바로 여기 나옵니다. 고자편. 자, 고자가 말했다. 고자는 맹자의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의 본성은 갯벌들과 같고 의인은 오를 의자요. 의인은 갯벌들로 만든 그릇과 같으니 사람의 본성으로서 인과 의를 행하는 것은 갯벌들로서 그릇을 만드는 것과 같다. 고자의 말은 우리가 갯벌들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점토 있죠? 점토 같은 걸로 그릇 만드는 것처럼 의라는 것이나, 그러니까 인이나 의라는 것은 점토의 모양을 바꿔서 이리저리 바꿔서 이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잘 가공하고 이제 교육해 나가는 과정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맹자가 말했다. 그대는 갯벌들의 본성을 그대로 살려서 그릇을 만드는가, 아니면 갯벌들을 억지로 구부리고 꺾은 후에 그릇을 만드는가. 만일 갯벌들을 구부리고 꺾어서 그릇을 만든다면 마찬가지로 사람의 본성을 구부리고 꺾어서 인과 의를 행한다는 말인가. 그대 그러한 말은 틀림없이 세상 사람들이 이끌어 인과 의를 해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맹자는 반대로 사람의 본성은 착하다라는 게 이제 전제되어 있는 거죠. 지금 글 읽어보면 직접적으로 그런 말은 나와있지만, 진우야 안녕. 착하단 말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맹자는 이제 고자의 그런 교육해야 된다, 아니면 고쳐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근데 뭐 맹자가 여기서, 여러분들 미쳤어요. 내가 니들이 아하하라고 웃는 거에 내가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자, 아무튼 맹자는 그래서 본성이 선하다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자 같은 그런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 진우야, 네 나이보다 훨씬 많지. 사실 근데 맹자의 이런 주장을 들어보면 이게 고자의 주장에 대해서, 예, 맞아요, 타당한 반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내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맹자가, 세영씨 안녕하세요. 맹자가 이제 아가리 파이터로서의 기질이 다분하기 때문에 지금 그 초성화 보시면 알겠지만은 당장이라도 시비를 걸고 싶어서 되게 화난 표정 아닙니까, 그죠? 되게 깐깐하고 화나신 표정 아닙니까? 그런 그 기질이 다분하기 때문에 그 남의 말에 대해서 이제 항상 타당한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말꼬리 붙잡고 늘어질 때도 있고 그런데 고자편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면 재밌을 겁니다. 니도 따라하지 마. 자, 고자가 말했다. 사람의 본성은 빙빙 소용돌이 치는 물과 같아서 동쪽으로 터주면 동쪽으로 흐르고 서쪽으로 터주면 서쪽으로 흐른다. 사람의 본성 자체의 선함과 소지 소지섭. 서쪽으로 터지면 서쪽으로 흐른다. 사람의 본성 자체에 선함과 불선함의 구분이 없는 것은 물 자체의 동쪽과 서쪽의 구분이 없는 것과 같다. 고자는 사람의 본성은 착하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맹자가 말했다. 물 자체에 정말 동과 서의 구분이 없긴 하지만 위와 아래의 구분도 없는가. 사람의 본성이 선한 것은 물이 아래로 흘러가는 것과 같다. 사람은 선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물은 낮은 데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 없다. 만일 물을 쳐서 튀어오르게 하면 사람의 이마 높이를 넘어가게 할 수도 있고, 물결을 막아서 거슬러 올라가도록 하면 산 위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이것이 어찌 물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이겠는가. 밖으로 가해지는 힘이 그렇게 한 것이다. 사람이 불선한 것을 행하게 되는 것 역시 이처럼 본성이 밖의 힘에 의해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고자는 사람은 착하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원래 그렇게 얘기하고, 맹자는
원래 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가츠소년은 곧 올 거야 아마. 자, 고자가 말했다. 자연스러운 생리적 본능을 본성이라고 한다. 요게 원문이요. 고자왈 생지위성이라고 하네요. 생지위성. 근데 이거를 생지위성이라는 네 글자를 자연스러운 생리적 본능을 본성이라고 한다라고 번역을 하면 이건 좀 많이 비약해서 번역하신 게 아닌가요? 박경환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철학과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한 현재 한국국학진흥원의 책임연구원님. 이걸 이렇게 번역하시는 건 존나 비약 아닌가요? 생지위성이라 그랬으니까 생이 이제 날생자기도 하고 살생자기도 하고, 이거를 본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본능이라는 의미도 있나? 한번 찾아볼까? 자전 한번 찾아봅시다. 생, 날생, 생생 정보통. 나다, 나타, 살다, 기르다, 서투르다, 싱싱하다, 만들다, 백성, 선비, 자기, 사람, 날 것, 삶. 사실 여기 어디에도 사실은 이제 본능이란 말은 없는데, 본능이란 말 자체도 사실 되게 많이 그건 거죠. 의역인 거지. 결국에는 그러면은 생지위성이라 그런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번역을. 본능을 본성이라 그래야 되나? 생지위성, 삶을 본성이라고 한다. 아니면 타고난 것, 이게 날생자니까 타고난 것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죠. 아마 좀 비약적이긴 한데, 타고난 것을 본성이라고 한다. 그럼 뭐 본능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타당하겠네요. 자, 본능이라 그냥 하겠습니다. 자연스러운 생리적 이런 얘기들은 사실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굳이 여기 붙여줄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자, 맹자가 물었다. 자, 본능을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흰색을 희다고 하는 것과 같은가? 고자가 대답했다. 그렇다. 맹자가 물었다. 그러면 흰깃털의 흰색이 흰눈의 흰색과 같고 흰눈의 흰색이 흰옥의 흰색과 같다는 말이냐? 고자가 답했다. 그렇다. 맹자가 말했다. 그렇다면 개의 본성은 소의 본성과 같고 소의 본성은 사람의 본성과 같다는 말이냐? 맹자가 이제 억지 쓰고 있는 거죠. 흰 깃털, 그 다음에 흰 눈, 그 다음에 흰 옥. 예를 들면 거기 나오는 흰색들이 다 같다는 의미가 깃털하고 그 다음에 눈하고 그 다음에 옥이 같다는 의미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비약해서 떼쓰고 있는 거죠. 넘어가면 됩니다. 맹자가 이걸 예를 들면 논쟁을 잘못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세세하게 따질 필요도 없고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큰 맥락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고자가 말했다. 음식을 먹고 이성을 그리워하는 욕구가 본성이므로. 이성을 그리워하는 욕구. 본문은 이렇습니다. 고자왈 식색 식색성야입니다. 식색성야. 식은 먹을 식자고 색은 여자 할 때 그 색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성을 그리워한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여자를 좋아한다, 먹고 여자를 좋아하는 것이 본성이므로 그렇게 번역하는 게 제일 타당하겠죠. 이는 내재적인 것이지 외재적인 것이 아니며 의는 외재적인 것이지 내재적인 것이 아니다. 맹자가 물었다. 어떤 근거로 이는 내재적인 것이고 의는 외재적인 것이라 하느냐? 고자가 대답했다. 연장자를 공경할 때 그 사람이 나이가 많기에 내가 연장자로 공경하는 것일 뿐 연장자로 공경하는 원리가 내 원래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어떤 흰 사물을 희다고 여기는 경우 밖에 있는 그 흰색을 따라서 내가 그것을 희다고 인식하는 것 같다. 그러므로 이 의라는 것은 외재적인 것이다. 자, 맹자가 말했다. 흰말을 희다고 하는 것과 흰 사람을 희다고 하는 것은 다를 것이 없지만 모르긴 하지만 나이 많은 사람을
나이 많은 말을 나이 많다고 여기는 것과 나이 많은 사람을 연장자로 공경하는 것이 다를 것이 없을까? 그리고 또 그대는 나이 많음을 의라고 하는가, 연장자로 공경하는 것을 의라고 하는가? 자, 고자가 말했다. 내가 내 동생은 사랑해도 나와 관계없는 진나라 사람의 동생은 사랑하지 않는데 이것은 안에 있는 나의 마음을 기준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내재적인 것이다. 한편 내가 초나라 사람 중에 나이 많은 사람을 연장자로 공경하고 나의 어른으로서 나이 많은 사람도 연장자로 공경하는데 공격이 아닙니다. 공경하는데 이것은 나의 밖에 있는 나이 많음을 기준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는 외주적인 것이다. 맹자가 말했다. 내가 진나라 사람이 요리한 불고기를 좋아하는 것이 내 자신이 요리한 불고기를 좋아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모든 사물의 경우에도 그러한 점이 있다. 그렇다면 불고기를 좋아하는 것도 외지적인 것일까? 이는 고자의 주장은 인이라는 것은 내재적인 것이고 의라는 것은 이제 도덕 교범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고자가 얘기하는 인이라는 것은 본능적인 것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혹은 공경 뭐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겠지. 아무튼 뭐 그 고자는 그렇게 여기고, 그래서 고자는 인은 사람의 안에 있는데 사람의 본성과 같은데 근데 의라는 것은 교육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맹자는 의라는 것도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형이상학이나 아니면 뭐 윤리학 하는 분들한테는 어쩌면 되게 중요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거 안 하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자, 맹계자가 맹자의 제자인 공도자에게 물었다. 맹계자가 맹자의 제자인 공도자에게 물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맹계자 문 공도자 왈. 맹자의 제자인 공도자가 아니라 그냥 공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좀 붙여서 번역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맹계자가 공도자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의가 내재적인 것이라고 하느냐? 공도자가 대답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공경하는 마음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재적인 것이라고 한다. 공경이라는 것은 의에 속하는 건데, 의로움에 속하는 건데, 근데 그게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재적인 것이다 라고 한다네요. 자, 맹계자가 물었다. 마을에 어떤 사람이 그대의 맏형보다 한 살이 더 많을 경우 누구를 공경하겠느냐? 공도자가 대답했다. 나의 형을 공경할 것이다. 맹계자가 물었다. 수를 따를 경우에는 누구에게 먼저 따르겠느냐? 공도자가 대답했다. 마을 사람에게 먼저 따를 것이다. 맹계자가 말했다. 마음속으로 공경하는 대상은 여기에 있는 맏형이지만 실제로 어른으로 대접해야 하는 것은 저기에 있는 마을 사람이라면 의라는 것은 외지적인 것이지 내재적인 것이 아니다. 공도자가 이에 대답을 못하고 맹자에게 묻자 맹자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에게, 그러니까 맹계자에게라는 말이죠. 맹계자에게 그대는 숙부를 공경하는가 동생을 공경하는가 라고 물어라. 그러면 맹계자는 숙부를 공경한다 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또 너는 그대의 아우가 시동으로 있다면, 시동이라는 거는 이제 제사 지낼 때 쓰는 건데요. 죽은 조상 대신에 이제 신위에 세워놓는 어린아이를 시동이라 그럽니다. 자, 그대의 아우가 시동으로 있다면 누구를 공경하는가 라고 물어라. 그러면 그는 동생을 공경할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때 너는 숙부를 공경한다던 말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물어라. 그러면 맹계자는 동생을 공경할 것이라고 한 것은 어디까지나 동생이 시동의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너도 마찬가지로 내가 아까 마을 사람에게 먼저 술을 따른다고 한 것은 그가 먼저 술을 따라주어야 할 손님의 자리에 있기 때문이었다. 일상적으로 공경하는 것은 형이고 일시적으로 공경하는 것은 마을 사람이다 라고 말하라. 자, 그 아가리 파이터 맹자가 맹선생께서 그 말싸움에서의 필승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맹기자가 그 말을 듣고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숙부를 공경해야 할 경우에는 숙부를 공경하고 동생을 공경해야 할 경우에는 또한 동생을 공경한다니 과연 의라는 것은 외지적인 것이지 내지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자 공도자가 말했다. 우리가 겨울철에는 끓인 물을 마시고 여름철에는 찬물을 마시는데 그렇다면 마시고 먹는 것 또한
내재적인 욕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외지적인 것이다. 외지적인 것이란 말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이나 의가 내지적인 것인지 외지적인 것인지 그런 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착하게 살아야죠. 착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고 그리고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뭐 이게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는 거는 사실 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공도자가 물었다. 고자는 사람의 본성이 선함도 없고 선하지 않음도 없다라고 하고, 어떤 이는 본성은 선하게도 만들 수 있고 선하지 않게도 만들 수 있다. 그러한 까닭에 문왕과 무왕이 왕이 되면 백성들이 선을 좋아하게 되고, 유왕과 여왕이 왕이 되면 백성들이 포악함을 좋아하게 된다. 유왕하고 여왕은 주나라의 이제 폭군들입니다. 자, 또 어떤 이는 타고난 본성이 선한 사람도 있고 선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이런 까닭에 요임금이 임금으로인데도 상과 같은 사람이 있고, 고수가 아버지인데도 순과 같은 자식이 있었으며, 요는 착한 사람이고 상은 나쁜 사람이고요. 고수는 나쁜 사람이고 수는 고수의 자식인데 착한 사람이죠. 주가 조카이자 임금인데도 주는 나쁜 사람이죠. 미자 개와 왕자 비간 같은 어진 사람이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에 선생님께서는 본성은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저들이 다 틀린 것입니까? 본성이 선하면 이제 주 같은 놈들은 있으면 안 되는 거겠죠. 자, 맹자가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바탕대로만 따른다면 선하게 될 수가 있으니 이것이 곧 내가 말하는 바의 본성이 선하다는 의미다. 타고난 바탕이 선하다라는 것이 바로 타고난 바탕대로 따르면 선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타고난 바탕 자체는 선하다는 의미고, 이걸 우리가 이제 성선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성선설은 여러분 별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제 배부로 등 따시니까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 아는 그 성리학자들이에요. 송명시대의 성리학자들, 뭐 주의 이런 사람, 주의 뭐 정호 정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드디어 성리학자, 그때는 드디어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기가 어디서 나오고 이가 어디서 나오고 그 다음에 정은 어디서 나오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게 좋은 거냐 뭐 잘 모르겠으면 저는 그런 게 별로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그게 일종의 형이상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형이상학이 형이상학으로서 의미가 있긴 하지만은, 근데 그게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라고 한다면 아마 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뭐 어쨌거나 근데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지만 많은 분들한테도 성선설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자편을 내가 뛰어넘을 순 없지. 자, 이것이 곧 내가 말하는 바의 본성이 선하다는 의미이다. 사람이 선하지 않게 되는 것은 타고난 재질의 잘못이 아니다.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은, 측은지심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고, 수호지심, 그러니까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 공경지심은 사람이라면 또 누구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시비지심은 또 누구나 가지고 있다.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은 인이고, 어진 인이고,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은 의이고, 공경하는 마음은 예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은 지이다. 이러한 인의 예지는 밖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인데, 다만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을 뿐이다. 그러므로 공선생께서는 찾으면 얻게 되고 놓아버리면 잃게 된다라고 하였다. 때로는 사람들 간의 차이가 서로 2배 또는 5배가 되어 계산할 수 없게 되는 것은 타고난 재질을 남김없이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에서 말하기를, 시경에서 하늘이 뭇 백성을 내시니 사물이 있으면 그 사물의 법칙이 있다. 백성들은 항상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아름다운 덕을 좋아한다라고 했다. 공선생께서는 이 시를 지은 사람은 도를 알았구나. 사물이 있으면 반드시 그 사물의 법칙이 있기 마련이다. 백성들은 항상된 마음을 갖고 있어서 아름다운 덕을 좋아한다라고 하셨다. 항상된 마음이라는 거는 이제 앞에 나왔던 맨 처음에 양양편인가요? 거기 나왔던 항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굳센 마음, 예를 들면 그런 거겠지. 자, 그래서
여기 나온 그 측은지심, 사양, 측은지심, 수호지심, 공경지, 측은지심, 그 다음에 뭡니까, 수호지심, 공경지심, 시비지심. 공경지심이 아니라 사양지심 아니냐? 아무튼 이런 걸 보고 사단이라 그러는데, 네 가지 단서라고 말이에요. 나는 네 가지 단서. 뭐 아무튼 그 사단 칠정 논쟁이라고, 아마 여러분이 그 철학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고등학교 때, 저는 고등학교 때 철학 안 들었지만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칠 논쟁이라 그러는데, 조선 성리학이 얼마나 높은 경지에까지 이르렀나는 거를 잘 보여주는 그런 논쟁입니다. 그 기대승이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이황 사이에 벌어진 이제 뭐 이하고 기 중에 뭐가 먼저 나오는 거냐, 뭐 그런 거에 관련한 논쟁인데,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성리학하는 분들은 좋아하실 테니까 성리학하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도 이해 못해. 뭐 그게 난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 그게. 자, 성리학하는 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자, 맹자가 말했다. 흉년에는 젊은이들이 대부분 나태해지고 흉년에는 젊은이들이 대부분 포악하게 되는데, 이것은 타고난 재질이 그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빠져들게 하는 것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마음을 빠져들게 하는 것이라는 거는 풍년이나 아니면 흉년 같은 그런 그 뭐죠? 뭐라 그래, 배경이라 그래야 되나?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밀을 파종에 뿌리고 씨앗을 덮어주는데 토양이 동일하고 또 심은 시기 같으면 무럭무럭 자라서 하지 때에 이르러 모두 여물게 된다. 하지라는 거는 해가 제일 높을 때죠. 절기 중에 하나죠. 비록 수확량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것은 곧 토질의 비옥하고 척박한 차이와 비가 이슬이 내려주는 기후조건, 사람의 노력이 달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개 그 종교 같은 것은 모두 서로 닮기 마련이다. 어떻게 유독 사람의 경우에만 그렇지 않다고 의심할 수 있겠느냐. 성인도 나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다. 그런 까닭에 용자라는 건 사람 이름이에요. 발의 크기를 모르고서 신발을 만들더라도 나는 그것이 삼태기 같이 되지 않으리란 것을 안다라고 했는데, 신발이 서로 비슷한 것은 세상 사람들의 발의 크기가 같기 때문이다. 발의 크기를 몰라도 어쨌건 우리가 그 신발이라는 거의 모양은 대충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 사이에 합의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삼태기처럼 막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그런 게 나오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사람의 마음에도 이제 일정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맹자는 용자의 말을 빌려서. 사람의 입은 맛에 대해서 동일한 기호를 가지고 있는데, 미각이 뛰어난 요리사 여가는, 이거를 이하라고 번역을 하셨네. 시부라, 여가인데 여가 박불역자에다가 어금니야자고요. 박불역자를 쉬울 이자로 읽기도 해서 이걸 이하라고 읽기도 하는데, 이하라고 읽지는 않습니다. 이하라고 읽으면 안 돼요. 여가라고 읽어야 되는, 여가. 여가는 누구냐 하면은 제나라 황공시대 간신배인데요. 제나라 황공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자기 아들 레미를 삶아서 요리해서 바쳤다는 새끼입니다. 요리사 여가는 우리의 입이 좋아하는 바를 먼저 체득한 사람이다. 이 양반이 역사 전공이 아니고 철학 전공이라서 그런지 이거를 이하라고 읽었네. 만일 입이 맛을 대함에 있어서 그 타고난 본성이 남과 다르기가 마치 개와 말이 나와 종류가 다른 것처럼 다르다면 천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음식 맛을 좋아함에 있어서 한결같이 여가의 맛을 쫓을 수 있겠느냐. 맛의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여가와 같이 되길 바라는데, 이는 세상 사람들의 미각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이다. 귀도 또한 그러하다. 소리의 경우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청각이 뛰어난 음악가 사관과 같이 되길 바라는데, 이는 세상 사람의 청각이 모두 비슷하기 때문이다. 눈의 경우도 그러하다. 자도에 대해서는, 자도는 이제 미녀인 것 같아요. 미녀. 천한 사람 누구도 그녀가 아름답다는 것을 모르는 이가 없다. 자도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이는 눈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입은 맛에 있어서 동일한 기호를 가지고 있고, 귀는 소리에 있어서 동일한 청각을 가지고 있으며, 눈은 색에 있어서 동일한 색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의 경우에 있어서만
동일한 바가 없겠는가. 사람들의 마음에도 동일한 바는 무엇일까. 그것은 도리이며 의리이다. 성인이란 우리들의 마음에 동일한 바를 먼저 체득한 분이다. 그러므로 도리와 의리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동물의 고기가 우리들의 입을 기쁘게 하는 것과 같다. 넘어가죠. 제가 굳이 부연해 드릴 건 없어요. 들리는 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감기 걸렸다면서 왜 그러고 있어요? 빨리 자요. 자, 맹자가 말했다. 우산의 숲은, 우산이라는 건 지명이겠죠. 예전에 아름다웠지만 큰 나라의 근교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도끼로 베어내니 계속 아름다울 수 있겠는가. 낮과 밤으로 자라나고 비와 이슬이 적셔져 새싹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또한 소와 양들을 그곳에 놓아 먹이니 저렇게 반들반들한 민둥산이 된 것이다. 사람들이 그 반들반들한 것을 보고서 그곳에는 예전부터 나무들이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어찌 산의 본래 성질이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나쁜 새끼가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은 원래 착했는데 주변의 풍파를 너무 많이 타서 나쁜 새끼가 된 거니까 그 사람이 원래 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도 어찌 인과 의의 마음이 없겠는가. 사람들이 선한 마음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 역시 도끼질로 매일매일 나무를 베어내는 것 같으니 어떻게 아름다워질 수 있겠는가. 낮과 밤으로 자라난 선한 마음과 아침에 맑고 고요한 기에서 드러나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바가 다른 사람들의 그것과도 거의 비슷한 선한 본성은 아주 미미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낮에 저지르는 나쁜 행동에 의해 없어지게 된다. 없어기를 되풀이하면 밤에 선한 기운이 살아남을 수가 없고 밤에 선한 기운이 살아남을 수 없게 되면 금수와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게 된다. 멀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금수처럼 된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가 금수와 같음을 보고서 원래부터 선한 재질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어찌 사람들의 원래 바탕이었겠는가. 그러므로 잘 길러주면 어떤 사물도 자라지 않는 것이 없고 만약 길러주지 않으면 어떤 사물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공선생께서 붙잡으면 있게 되고 놓아버리면 없게 된다. 드나들면 일정한 때가 없고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신 것이 바로 마음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자, 넘어가죠. 어떤 말인지는 다 이해가시죠? 그죠? 어렵지 않아요. 양파 왜? 양파는 원래 안 착해. 새끼. 양파 방금 대답하는 거 들렸어요? 맹자가 말했다. 왕이 지혜롭지 못한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비록 천하에서 가장 쉽게 자라는 어떤 사물이라도 하루 동안만 햇빛을 쬐고 열흘 동안 차게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내가 왕을 뵙는 것은 매우 드물고 내가 물러나오면 왕을 차게 하는 사람들이 다가가니 왕에게 비록 선한 마음의 싹이 있다 한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맹자가 왕을 보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은데 맹자가 물러나오기만 하면은 이제 왕은 간신배 새끼들한테 둘러싸여 있으니까 맹자가 왕을 잘 깨우칠 수가 없다는 말이죠. 판단이 늙어서 그래요. 생긴 것도 늙었으면서. 자, 이것은 바둑의 기술은 대단치 않은 기술이지만 마음을 집중하고 뜻을 지극하게 기울이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것과 같다. 혁추는 전국을 통틀어 바둑을 가장 잘 두는 사람이었다. 혁주가 두 사람에게 바둑을 가르치는데 그중 한 사람은 마음을 집중하고 뜻을 지극하게 기울여 오직 혁추의 말만 듣는 반면 다른 한 사람은 비록 혁추의 말을 듣고는 있어도 오로지 기러기가 날아오면 활과 주사를 당겨서 그것을 쏠 생각만 하고 있다면 비록 함께 공부하더라도 앞의 사람과 같아질 수 없음을 알 것이다. 내 여자친구 같네요. 여자친구가 저렇게 이제 기러기만 쏠려고 기대하고 있죠. 자, 이것은 그 사람의 지혜가 앞의 사람보다 못하기 때문인 건가? 그렇지 않다. 양파 원래 착했지. 진짜 착했어. 자, 맹자가 말했다. 생선 요리도 내가 먹고 싶은 것이고 곰발바닥 요리도 내가 먹고 싶은 것이지만 두 가지를 모두 먹을 수 없다면 나는 생선 요리를 버리고 곰발바닥을 택할 것이다. 비싸니까. 삶도 여기서는 삶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삶 맹자왈 소 요갸 그 다음에 이거는 웅수 손바닥 할 때 숫자인가?
장인가 뭐 모르겠다. 아무튼 역 아소 요갸 이자 불가 득겸 사어 이취 웅수자야. 저기 숫자인가 장자인지 모르겠네요. 생 역 아소 요갸 생이라는 것은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래 여기선 3이라 그런 게 맞겠다. 아 그럼 숫자인가 봐요. 자, 3 역시 내가 원하는 것이긴 하지만 3보다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기에 구차하게 삶을 얻으려고 하진 않는다. 아 미안합니다. 참, 곤발바닥 요리를 택할 것이다. 3도 내가 원하는 것이고 도도 내가 의도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없다면 나는 삶을 버리고 의를 택할 것이다. 3 역시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3보다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기에 구차하게 삶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살려 하지 않는단 말이죠. 죽음 역시 내가 싫어하는 것이긴 하지만 죽음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환란을 피하지 않고 죽는 경우가 있다. 민주당은 싫지만 민주당보다 더 족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뽑는 것과 비슷한 이치죠. 만일 사람들이 삶보다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이 없다면 삶을 얻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인들 쓰지 않겠는가. 만일 사람들이 죽음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없다면 환란을 피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인들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나에게 삶보다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데도 그 살 수 있는 방법을 쓰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 나에게 죽음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환란을 피할 수 있는데도 그 환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쓰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삶보다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으며 죽음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있는 것이다. 오직 어진 사람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진 사람은 다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을 뿐이다. 밥 한 그릇과 국 한 사발을 얻어먹으면 살 수 있고 얻어먹지 못하면 죽게 되는 경우에도 소리 지르고 모욕하며 내던져주면 누구라도 받지 않을 것이고 발로 차서주면 거지라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다. 요즘 사람들은 달가워하죠. 사람들이 그게 없어서 그래요. 사람들이 지능이 없어서 그래요. 그게 뭐예요? 엿 먹으려고 이제 일부러 그 와사비 이제 가득 넣어가지고 초밥 줘도 그 한국 일본에 이런 족같은 집이 있냐 그러면서 가서 사 먹고 그러니까 병신들이. 그러니까 그 집이 안 망하죠. 아휴 씨발. 자, 그러던 사람들은 만종이나 되는 많은 복록의 경우에는 예의를 따지지 않고 받는다. 만종의 복록이라는 것은 좀 많은 돈 같은 겁니다. 자, 만종의 복록이 자신에게 무슨 보탬이 있겠는가. 만종의 복록을 받는 것은 호화로운 집을 얻고 처첩을 먹여 살리고 자신의 친척들 중에서 공핍한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혜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서일 것이다. 예전에 자신을 위해서는 자신이 죽을지언정 받지 않다가 지금은 이 아름다운 집을 위해 받고, 예전에 자신이 죽을지언정 받지 않다가 이제 처첩을 부양하기 위해 받고, 예전엔 자신이 죽을지언정 받지 않다가 지금은 자기 친척 중에 궁핍한 자들이 자신에게서 혜택을 얻도록 하기 위해 받는구나. 이것이 과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인가. 이것을 일러 본래의 마음을 잃었다라고 한다. 마지막 문장은 원문이 이렇네요. 차지위 이것을 일러 실기본심 본심 원래 마음을 잃었다고 한다. 사람들이 그렇게 족같이 구는 데는 자기 원래 마음을 잃었기 때문이다 라는 맹선생의 말씀입니다. 자, 맹자가 말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고 의는 사람의 길이라 그 길을 내버려 두고 따르지 않으며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찾을 줄을 모르니 슬프다. 사람들은 닭과 개를 잃어버리면 찾을 줄 알면서도 마음을 잃어버리고는 찾을 줄을 모른다. 학문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일 뿐이다. 자, 이것도 맹자가 계속 이제 본성이라는 것이 원래 사람은 바르다,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 바르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의 주장이 가능한 거죠, 그죠? 그 맥락을 보셔야 됩니다. 맹자가 말했다. 무명지가 구부려져서 펴지지 않는 경우, 무명지라는 거는 그 손가락 중에 하나인데 어느 손가락인지 잘 모르겠다. 아프거나 일에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만약 그것을 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진나라와 초나라 사이에 먼 길도 멀다고 여기지 않고 찾아가는 것은 자기 손가락이 남과 다르기 때문이다. 손가락이 남과 다른 것은 싫어할 줄 알면서 남과 마음이 다른 것은 싫어할 줄 모른다면 이것을 일러 일의 경중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 약진가요?
차지 위 부지 류야 류자인가? 저게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다. 자, 맹자가 말했다. 만일 두 손이나 한 손 안에 움켜쥘 수 있는 오동나무와 가래나무를 기르려고 할 경우 누구나 그것을 기르는 방법을 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있어서는 자신을 기르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어떻게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오동나무나 가래나무만도 못한가? 너무도 생각해보지 않는구나. 그 계속 비슷한 말들이 나오고 있죠. 본성은 착한데, 본성은 사람이 바른데 사람들이 자기 본성을 찾으려고 너무 노력하지 않는다. 그게 너무 족같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데, 사실 근데 본성을 찾으려고 한다는 식으로 이걸 얘기를 하게 되면요, 그 맹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럼 이제 뭐 원래 마음이 착하니 많이 그런 얘기로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좀 상당히 좀 의역이지만은 우리가 좀 부드럽게 이해하려 그러면은, 맹자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사람의 본성을 찾는다는 것보다는 사람이 스스로 착하기 위해서, 착하게 살고 그다음 바르게 살고 옳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계속 비판하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맹자가 말했다. 사람은 자신의 몸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구별 없이 사랑한다. 모든 부분을 구별 없이 사랑하기에 모든 부분을 구별 없이 기른다. 어느 조그마한 부분의 살이라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느 조그마한 부분의 살이라도 기르지 않음이 없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몸을 기르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를 살펴보는데 어찌 다른 방법이 있겠는가? 단지 그가 중시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보면 된다. 몸에는 귀한 부분과 천한 부분이 있으며 중요하지 않은 부분과 중요한 부분이 있다. 중요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해쳐서는 안 되고, 천한 부분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해쳐서는 안 된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키우는 자는 소인이고 중요한 부분을 키우는 자는 대인이다. 원인사가 오동나무와 가래나무를 버리고 신대추나무와 가시나무를 기른다면 형편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 한 손가락만을 기르고 어깨와 등을 이르면서도 알지 못한다면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이다. 마시고 먹기만 하는 자를 사람들은 천하게 여기는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기르면서도, 그 뱃살 같은 거요, 중요한 부분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결국 요 얘기도 어떻게 연결된지 아시겠죠? 마음의 중요한 부분을 길러야 된다. 그렇게 연결되겠죠. 자, 마시고 먹기만 하는 사람이 더욱 중요한 부분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입과 배가 어찌 단지 하찮은 부분의 살덩어리에 그치겠는가. 자, 공도자가 물었다. 다 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대인이고 어떤 사람은 소인인 것은 어째서입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몸의 중요한 부분을 따르면 대인이고 하찮은 부분을 따르면 소인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뭐 몸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종기 대체위 대인, 종기 소체위 소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요거는 예를 들면 뭐 몸에서 예를 들면 뭐 사지가 눈보다 더 중요하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 이제 예를 들면 뭘 기르고 뭘 수행하고 그런 게 뭐가 더 중요한지를 구별할 줄 알면 그게 대인이고, 그러지 않으면 이제 소인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음이 착하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는 예를 들면 대인이겠죠. 근데 이제 돈을 많이 벌려고만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소인이라고 보는 거겠죠. 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자, 공도자가 물었다. 다 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중요한 부분을 따르고 어떤 사람은 하찮은 부분을 따르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귀와 눈의 기능은 사고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의 사물에 의해 가려진다. 외부의 사물이 한 사물에 불과한 감각기관과 접촉하면, 이것도 너무 의역 같은데? 감각기관은 그것에 의해 이끌리게 된다. 마음의 기능은 생각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다. 생각하면 도리를 이해할 수가 있고 생각하지 않으면 도리를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러한 마음은 하늘이 나에게 준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그 중요한 부분을 확고하게 세우면 하찮은 부분들이 그 중요한 부분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된다. 이것이 대인이 되는 까닭이다. 고등학교 윤리에서는 맹자에서 이제 맹자가 나오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성선설, 성학설에만 집중해서 나오지 사실 그 정치 이론 자체는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지 않나요? 사실 정치 이론이 중요한 건데 10세들이 성학설, 성선설 가지고만 맹자 순자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도덕경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면 비상명이 제일 중요한 줄 안다고. 씨발 그거는 안 중요한데. 다들 그것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들 그것만 짓거린다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달을 가리키니까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맹자가 말했다. 하늘이 준 벼슬이 있고 사람이 주는 벼슬이 있다. 인의 충신의 마음과 선을 좋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은 마음은 하늘이 준 벼슬이다. 이는 어진 마음, 의는 옳은 것. 이는 어진 것, 의는 옳은 것. 충은요. 여기서 우리가 보통 나중에는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시대 지난 교체기 이후의 충이라는 말은 보통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어디 충성한다. 예를 들면 이제 지금 훈련소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국가에 충성한다 이지랄병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충성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 이전 시기의 춘추전국 시대의 충이라는 거는요. 진심을 의미합니다. 진심을 다하는 것을 의미해요.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진심을 다한다 그렇게 이제 의미로 통한다고 하더라고요. 논어에도 보통 그렇게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신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의미죠. 자, 공경 대부 같은 것은 사람이 주는 벼슬이다. 옛사람들의 경우 하늘이 준 벼슬을 닦았기 때문에 자연히 사람이 주는 벼슬도 따라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람들은 하늘이 준 벼슬을 닦아서 사람이 주는 벼슬을 구하고 일단 사람이 주는 벼슬을 얻고 나서는 하늘이 준 벼슬을 내팽개치는데, 그러니까 마음 기르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결국은 사람이 주는 벼슬조차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자, 맹자가 말했다. 귀하게 되고 싶은 것은 사람마다 공통된 마음이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몸에 귀한 것을 지니고 있는데 다만 그것을 생각하지 못할 뿐이다. 남이 귀하게 해준 것은 진실로 귀한 것이 아니다. 조맹이 귀하게 해준 것은 조맹이 천하게 할 수 있다. 조맹이라는 거는 뭐 사람 이름이겠지. 남이 해준 거는 예를 들면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내 집세를 내준다 그러면은 사실은 진짜로 집세를 낸 게 아니라는 거죠. 언제든 여자친구가 이제 나한테 책 잡을 게 있으면 그걸 구실로 해서 이제 집세를 빼앗아 가거나 아니면 날 집에서 내쫓을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경에서 이미 술로서 취하고 덕으로서 배부르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인의의 덕으로서 배가 불렀기 때문에 남들이 가진 맛난 고기와 기름진 밥이 부럽지 않고 좋은 소문과 널리 퍼진 명예가 자신에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남들이 가진 아름다운 무늬가 수놓인 옷이 부럽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넘어가보죠. 이거 고작평 기네. 자, 맹자가 말했다. 인이 불인을 이기는 것은 어질인이 불인 어질지 않음을 이기는 것은 물이 불을 이기는 것과 같다. 자연스러운 이치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인을 실천하는 사람은 물 한 잔으로 수레 하나에 가득 실린 뗄나무에 붙은 불을 끄려는 것 같아. 그러고서 불이 꺼지지 않으면 물은 불을 이기지 못한다고 한다. 이런 행동은 불인에 크게 동조하는 것이니 결국에는 그가 지니 얼마 되지 않은 어진 마음마저 잃게 될 것이다. 착한 마음이 나쁜 마음을 이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물이 불을 끄는 것처럼, 근데 착하게 되겠다는 가짜는 마음으로 착하게 되고 싶다 혹은 그렇게 되겠다는 오만하고 가짜는 마음으로 마음의 유혹을 이기려고 하니까 그건 이제 물 한 컵으로 큰 불을 끄려는 것처럼 무모한 짓을 하는 거죠. 원래 같으면 물이 충분하면 불을 끄겠죠, 그죠? 물이 충분하지 않은데 불을 끄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못 꺼놓고는 이제 물이 불을 못 끄는구나 그렇게 이제 탓한다는 거죠. 결국 이거는 사람들이 선하고 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의미겠죠, 여러분. 그죠? 철학은 쉽죠. 자, 맹자가 말했다. 오곡은 곡식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긴 하지만 여물지 않으면 비름이나 피만도 못하다. 그러니까 쌀이 좋은데 벼가 익지 않으면 쓸모없는 것이다. 자, 인의 가치 역시 여물게 하는 데 달려있다. 어질다는 것도 당연히 좋은 것인데 근데 그걸 열심히 수양하거나 노력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이제 쓸모없게 된다 그런 말이겠죠.
자, 맹자가 말했다. 얘가 사람들에게 활쏘기를 가르칠 적에는, 얘라는 거는 여기서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반드시 활줄을 한껏 당기는 것에 뜻을 두도록 하기에 배우는 자 역시 반드시 활을 한껏 당기기 위해 노력했다. 큰 목수가 사람들을 가르칠 때에는, 큰 목수라는 거는 뭐 대단한 목수 그런 거겠죠. 반드시 규와 구를 사용하도록 하기에, 규라는 거는 원 그리는 도구고요. 원. 구라는 거는 이제 곡자, 그러니까 직각자 뭐 그런 겁니다. 규구를 사용하도록 하기에 배우는 자 역시 반드시 규와 구를 사용하게 된다. 가르치는 놈도 잘 가르쳐야 된다. 그런 말이겠죠. 여기까지가 고자상이에요. 지금 보시면 고자하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많이 나왔었죠. 뒤쪽에는 고자하고 얘기가 안 나오는데, 대부분 다 원래 사람의 본성은 착하다, 사람의 본성은 착하기 때문에 착한데, 근데 주변에 나쁜 물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착하게 살아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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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되게 살지 말아라, 착하게 살아야 된다, 노력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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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 안 하면 쓸모없다, 노력해라, 노력해라, 계속 그런 말들이 나오지. 고자는 그런 편이에요. 고자에는 그러니까 그 뭐예요? 맹자 전체에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일단 앞에 쭉 넘어가서 이제 거의 마지막 부문에 있는 고자에 와서야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데, 뒤에 진심편에 나온지 안 나온지 모르겠다. 뭐 읽어봐야 알겠죠. 아무튼 고자에서야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데, 그 부분이 맹자의 키워드가 됐다는 게 난 좀 그래요. 사람들이 맹자를 배울 때 성선설만 생각한다고. 근데 성선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맹자의 생각에서 막 엄청 비중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 얘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성선설은 정치 이야기를 할 때 준거로서,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럴 수 있을까요? 정치 이야기에 대한 준거로서 또한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에 대한 당위를 주는 그런 기본적인 이론으로서 작용을 합니다. 결국에는 성선설 자체가 우리가 탐구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장하는 대상이지, 주장하는 대상이지, 이게 탐구해서 분석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몸이 나쁘면 어쩔 건데, 맹자한테 그렇게 반박하면 눈이나 하나 꿈쩍했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마 눈 하나 꿈쩍 안 했을 거예요. 맹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에는 정치 이론이 있는 거죠. 정치 이론과 잘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 거지. 아무튼 맹자는 계속 노력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력하세요, 노력하세요, 노력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고자상입니다. 이번에는 고자 하편 한번 읽어보죠.